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네 번째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아티스트 임시홍님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전달해드리는 저도 소식을 들으시는 우리 소천사님들도 아주 양쪽으로 그냥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소씨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 이 부득이하게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슈퍼파워 제가 바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부터 임영웅님의 슈퍼파워를 볼 수 있어요. 자, 매일경제사에서 올라왔는데 한국차 맞아? 라면서 임영웅의 렉스턴 후속을 엿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 굉장히 글로벌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이제는 해외 차량들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임영웅님이 과거 렉스턴 또 홍보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렉스턴 신형이 이제 발매가 되면서 이렇게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기사를 쭉 내려보면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이런 새로운 차량 디자인 멋있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중요한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트로트의 황제 임영웅의 에마로 잘 알려져 있는 쌍용 자동차 렉스턴의 후속 모델이 배를 벗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쫙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국산차가 맞나요? 뭐 굉장한 디자인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또 있는 겁니다. 쌍용차 히어로 임영웅과 렉스턴. 기자님 이게 뭡니까? 임용웅이라니. 물론 저도 썸네일에 오타 실수를 하지만 자, 기자님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임용웅 아닙니다. 임영웅입니다. 이거 꼭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한편 렉스턴은 KG 모빌리티에 인수되기 이전에 벼랑 끝에 몰렸던 쌍용차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자동차 모델로서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가능했느냐?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의 역할이 지대했다. 임영웅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말을 딱 초반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쌍용차는 지난 2020년 TV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4세대 트로트 대세로 발돋움한 임영웅을 바로 이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모델이자 1호차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효과로 이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광고는 조회수가 무려 36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광고업계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100만 조회수,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가 넘을 경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로 따졌을 때는 거의 1000만 관객에 육박하는 어마무시한 숫자로서 상징된다. 그 정도로 굉장한 대기록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쌍용 자동차에 대한 이 파워가 계속하여 지금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특히 그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덕분에 G4 렉스턴도 같은 해 5월달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무려 53%가 증가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둬냈다. 엄청난 성과를 걷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누굽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다. 네, 절대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론이 어떻습니까? 이론이 임영웅님의 슈퍼파워가 당연히 증명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렉스턴 광고 모델이 아님에도 렉스턴 후속 모델이 발매된 지금 시점에도 이 과거의 영광이죠. 임영웅님의 이 슈퍼파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렉스턴 후속작이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뭐 앞선 영상만이 아니죠. 거의 뭐 요 며칠 동안
툭 하면 정말 임영웅님의 시축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쏟아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실질적 파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 FC 서울,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다양한 이야기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티켓 예매가 아닙니다. 임영웅님의 이 시축 이벤트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안내 사항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자, 뭐 경기 시작 전에 이 전반전 경기 관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두 시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과 입점 업체들의 행사, 뭐 예식 등등 지금 뭐 굉장히 사실 혼잡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차량의 주차들은 대부분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 공원, 난지천 공원이나 이 평화공원 등에 주차를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좀 걸어와야 되긴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다. 근데 뭐 가급적이면 택시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경기장에 오셨을 때 지금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말 끝까지 관람해야 한다. 임영웅님이 이제 경기 끝나기 이전에 먼저 퇴장을 하실 거예요. 이때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는 유튜버들도 제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임영웅님의 이 퇴근길을 담는다고 이 경기장을 이탈해서 그곳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끝나기도 이전에 우르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 축구 팬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라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이 퇴장한다라고 해서 퇴근길 본다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은 이거 일단 빠져나갈 수도 없지만 굉장히 혼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에 가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경기를 정말 끝까지 관람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2시간 전에 입장이 가능하니까 초반 시축 이벤트 때문에라도 꼭 미리 가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방 검사를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방 안에 뭐 말도 안 되는 것만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매 번호로 현장에서 이 무인 발권기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감안하셔서 어찌됐건 최소 한 2시간 전에는 제가 볼 땐 무조건 경기장에 와 계시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 물품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경기장에는 햇빛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구역이 분명히 그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시 반에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양산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겠지만 금지 물품이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금지 사항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양산 같은 거 탁 쓰고 있으면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셔선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물품이 있을까요? 응원도구. 특히 팬덤의 컬러가 드러나는 색깔들. 우리는 응원봉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고 가기로 했죠. 요거 인지해 주셔야 하고, 음료수와 캔은 600ml 이상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병뚜껑을 미리 따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흥분한 팬들이 이 물통을 막 선수들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이 경기장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지되고 있으니까 입장하기 전에 아유 왜 이거 물을 못 가져가게 하냐 막 이러지 마시고 자 뚜껑 따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적으로 유의사항은 겉옷을 꼭 챙겨가셔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축구장이 여기 보면 천장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그냥 맞닿아 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따뜻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또 4시 30분에서 거의 6시 넘어서까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되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위에 겹쳐 입을 수 있는 거 봄잠바 하나씩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해요. 그리고 햇볕이 이렇게 들이차기 때문에 그럼 양산 못 쓰고 가면 얼굴 다 타는데 어떡하냐. 당연히 모자를 챙겨가실 걸 추천드리고요. 이 모자 컬러도 그러면 하늘색 써도 되겠죠? 네, 절대 안 됩니다. 하늘색은 어떤 것도 이날은 안 돼요. 왜냐면 대구FC 상대팀의 컬러이기 때문에 절대로 네, 그 어떤 것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 임영웅님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 키링으로 되어 있는 미니 응원봉이라도 들고 가야지. 안 됩니다. 네, 그 어떤 것도 들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새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챙겨 오시면은 더더욱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뭐 음식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드시고 여기 이런 곳에 다 버리고 가버리면 이거 나중에 다 기사화 됩니다. 근데 이런 기사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임영웅의 시축 이벤트로 6만 석 가까이 되는 전좌석이 매진 사태가 이어졌는데 이 6만 명의 관객들이 떠나간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냐. 야, 역시 수많은 가수 팬덤 중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가장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정말 남다르구나. 자,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신다거나 물병 하나 정도는 뭐 두고 가도 되겠지.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다 챙겨가셔야 돼요. 심지어 옆좌석에 사람이 두고 간 것도 축구 팬들이 두고 갔다 하더라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수거해서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꼭 현장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날 뭐 시축 이벤트 이제 여기 중앙에서 이게 딱 임영웅님이 여기 서 있겠죠? 중앙에서 돼가지고 아마 여기 골대를 향해서 이제 슛을 뻥 찰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시축 이벤트 말고 소씨가 이 현장에서 뭐 노래 무대부터 정말 많은 이벤트를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임영웅님이 이 축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뭐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는 사실 영웅시대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날 시축 이벤트만이 아니라 작은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선물을 저를 비롯한 유튜버들 대다수가 노래 무대가 아니겠냐. 물론 그것조차도 제가 가장 빠르게 예측을 해드렸지만 사실 뭐 여러 유튜브 채널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작은 선물이 정말 노래 무대가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이 중요하겠냐. 이런 기사가 지금 눈에 들어와요. 이 기사가 지금 어린 팬들 사이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냐? 자, 바로 요거거든요. 임영웅 효과 대박. 티켓 35,000장 판매. 자, 근데 요 기사 설명드리기 이전에 대중들의 반응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차근차근 썰을 풀어볼게요. 임영웅 팬카페에 올라온 시축날 축구 보러 가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되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홈경기 티켓 예매 오픈된 이 배너와 함께 쭉 이 주의사항이 일반인들에게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번엔 하늘색 관련된 옷, 액세서리 입지 말고 일상복 입어야 한다. 서포터즈석과 원정석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은 양보하고 예매를 금지해야 한다. 먹을 것 싸우면 안 된다. 금지다. 거기 현장에서 파는 걸 사야 한다. 그건 가능하다. 물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만 챙길 수 있다. 티켓을 샀다면 중간에 나가면 안 된다. 끝까지 응원하고 가야 한다. 그게 예의다. 나갈 때는 매너 있게 나가야 한다. 우르르 나가거나 급하게 나가면 안 된다. 사고 조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임영웅을 보겠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서 안전하게 지켜만 봐야 한다. 선수가 경기를 잘하면 박수도 쳐주어야 하고 환호도 질러줘야 한다. 매너를 지켜야 축구 팬들이 임영웅과 영웅시대 팬들을 욕하지 않는다. 근본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반인들이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이런 지침 사항을 딱 보고서 근본이다. 정말 선한 팬덤의 근본 그 잡채다. 이렇게 극찬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보시기 어떠세요?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본 그 자체입니다. 근본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러니 대단한 거죠.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탑 클래스구나. 탑 클래스가 맞구나. 이런 이야기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 기사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쭉 읽어드리면 사실상 최다 관중은 예약이다. 최다 관중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가수 임영웅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뜬다는 소식에 그의 팬덤이 움직이고 있다. 아니, 소식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임영웅 팬들은 곧장 반응했고 구름 관중이 모이는 파급력과 국가대표 경기를 말하는 거죠. 비견될 정도이다. 6만 석의 규모를 자랑하는 월드컵 경기장이 벌써 절반 이상 채워졌다. 사실상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라고 나타나져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 임영웅은 서울과 대구의 경기를 끝까지 관전할 예정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해요. 또한 하프타임 때 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건넬 예정이다. 서울은 임영웅의 시축 소식을 알리면서 임영웅이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 구단 관계자는 오늘도 마케팅팀과 임영웅 측이 미팅을 한 것 같다. 계속 교감하고 있다. 이 작은 선물은 경기 당일 공개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왜 끝까지 봐야 하는지 설명드린 이유가 느껴지세요? 엄청난 스포일러가 이 기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작은 선물의 정체의 윤곽이 확연히, 제 눈에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자, 왜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수호씨 확연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하프타임 때 작은 선물을 건넨다고 했어요. 하프타임이 언제죠? 자, 제가 사전적 정의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프타임. 하프타임 뜻이 뭘까요? 바로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을 우리는 하프타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이 딱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이전에 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은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5분의 하프타임 시간이 딱 주어지는데 이 하프타임 시간 때 임영웅님이 작은 선물을 팬분들을 위해서 공개한다는 겁니다. 아니 소씨, 그게 임영웅님의 이 슈팅 모습인 시축 아닌가요? 아유, 아닙니다. 시축은요, 경기 시작 10분 전에 시작되는 게 시축입니다. 그날 있을 이제 축구 경기를 축하하면서 이 축구 경기가 성료할 것을 기원하면서 연예인이 와서
시범적으로 슈팅을 날려주는 그 행사가 경기 시작 전에 하는 시축 행사예요. 그걸 임영웅님이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프타임 때 작은 선물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것이 그냥 제 예측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자, 왜 하프타임 때 작은 선물을 줄까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프타임 때 작은 선물을 건넨다고 했는데, 자, 직접 임영웅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 관계자가 오늘도 마케팅팀과 임영웅님의 측이 미팅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러면서 이 기사 내용이 끝나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 이것이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몇 명이 온다 그랬죠? 맞습니다. 지금 예매된 것만 35,000석이 넘어요. 자, 35,000명에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게요. 사탕을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하프타임 15분 만에 가능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는 시간이에요. 이 15분은요. 15분 땡 치면 바로 경기 시작입니다. 근데 이 15분 안에 작은 선물 설명하고 이걸 막 나눠준다? 못 나눠주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애시당초 물건이라면 왜 마케팅팀과 임영웅님 측이 미팅을 했을까요? 이 마케팅팀은 임영웅님의 소속사 마케팅팀이 아니라 바로 이 구단 측 축구 프로리그 마케팅팀입니다. 이들과 임영웅님이 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선물일 거냐? 팬들의 예측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작은 선물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과연 무엇일까? 작은 선물을 건넨다라는 워딩, 글자를 보니까 노래가 아닌 거 아니야? 야, 건넬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물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 말처럼 하프타임 15분이 너무 짧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는 작은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큰 선물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단 측에서 심지어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축구 팬들이 한 얘기입니다. 가수들이 시축을 오면은 대부분 공을 차고 나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작은 선물이라고 지칭하기에는 구단 관계자 측에서 이 노래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상의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것과 작은 선물은 또 별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랜덤 선물 아니냐. 자, 제가 아까 앞에서 하프타임 때 임영웅님이 팬분들에게 이 선물을 다 나눠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작은 선물이요. 노래보다는 물건일 가능성으로 또다시 의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소울씨 하프타임 시간 짧아서 안 된다면서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첨제죠. 잘 생각해보세요. 임영웅님이 요번 CGV 시사회가 아니죠. CGV 영화 첫 개봉일날 뭘 했죠? 현장에서 추첨 이벤트를 했습니다. 좌석 추첨 이벤트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딱 전부 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 하프타임의 선물이라면 노래가 생각이 났지만 사실 이 작은 선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 무대는 별도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물은 현장에서 임영웅님이 이 축구 좌석 있잖아요. 좌석 번호를 랜덤으로 지칭해서 한 3분 정도 선물을 이렇게 추첨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15분 안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전달은 나중에 뭐 퇴장하실 때 어디 들리셔서 꼭 받아가셔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 무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금 의견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 노래를 하는 무대의 경우는 사실 경호 문제 때문에 상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경호 문제 자체를 논의 중에 있고 노래는 미정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경호 문제가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임영웅님이 만약에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이 정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를 텐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도요. 축구 팬들이 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펜스 넘어가지고 막 뛰어나오거든요. 만약 임영웅님이 혼자 여기 서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무대로 경기장으로 난입하면 이거 누가 막을 겁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아무리 경호원들이 둘러싼다 하더라도 무대처럼 따로 임영웅님이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퇴장하려면 굉장히 먼 공간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 두 번째로는 축구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임영웅이 만약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음향시설적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직도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아니면 임영웅님이 음향 문제로 노래를 부르기 어렵다면 히어로 EDM 노래를 틀어놓고서 임영웅님이 여기서 댄스 브레이크 타임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다 아니다, 노래가 아니라면 이 관객석을 향한 추첨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작은 선물과 관계없이 어찌됐건 노래 무대를 갖게 된다면 음향 문제와 경호 문제 때문에 임영웅님이 막간의 댄스 타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아니다, 무반주 노래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예전에 이 월드컵 국가대표전이 있을 때 유명한 가수들이 무반주로 애국가를 부르고 했거든요. 그러니 임영웅님이 15분 동안 짤막하게 나와서 무반주 노래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향 시스템이라는 건 마이크 크기 소리가 아니라 이 반주음 있잖아요. 이것을 이 큰 경기장을 가득 메울 만큼 풍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거지. 제가 볼 땐 무반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팀과 이 구단 측과 계속하여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 않나.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좀 더 집중된 내용만이 아니라 좀 팩트를 담은 소식을 제가 들고 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5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요.